7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입안에 특례라고 있나요? 한번 내 문장 읽어볼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원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계획을 짤 때 원래는 장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장기 계획 짤 때 필요하다면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짤 수도 있다. 기본 계획 등과 같이 동시에 짤 수 없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같이 짜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결정이란 말 나오나요? 거기 5번에 1번에 결정권자란 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는 말의 무게를 아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이란 얘기는 이 엄청난 걸 지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 때 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아무나 개나 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 도지사나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정도는 돼야 이걸 지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도시가 아닌 광명시, 과천시, 지방의 시군 있지요. 얘네들은 일반 시군은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하지만 결정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용도를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강원도, 강릉, 또 뭐 원주, 속초 아무리 커도 50만 안 되거든.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시장은 직접 용도 변경하고 고도지구 지정하고 할 수 있을까? 없어. 법적으로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 운수는 용도를 바꾸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 짜가지고 관할 도지사님 찾아가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 운수는 이런 걸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나 세종시, 제주도는 기본 들어가 있고 도지사 정도 돼야 직접 이걸 지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줍니다. 그 다음에 50만 이상의 누구까지? 대도시까지. 일반 시장 운수들은 얘네들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알아놔야 돼요. 그런데 법을 바꿔가지고 몇 년 전에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있죠, 요거. 요 놈은 일반 시장이나 군수도 직접 입안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예외란 말이에요. 그 다음, 가면서 봐요, 이 중에 요 개발제한구역 있죠, 요거.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만 지정 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서울시장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데 있잖아요. 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거는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얘는 바다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 바다는 관할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요, 서울시에서 신월동 일대를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싶어.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지정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서울시에서 이 절차를 다 거치겠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하고 싶어. 여수시장이나 전라남도지사가 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수시장은 그 일대를 측량을 다 하고 지역주민 여수시 의회 의견 다 들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수시는 전라남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중앙정부에 가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해양수산부 고시 제 몇 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디 면적 얼마,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는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누가 지정한다고?
그러면서 이 결정권자는 결정전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국방상 기밀이 있는 걸 하려면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1번 결정권자 1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콤마 시장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운수 지우고 대도시 시장으로 고치세요. 뭘 고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옆 사람이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손으로 가려버려요. 딴짓했다는 얘기예요. 나만 살면 된다. 착하다. 다 보여주고.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원칙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볼게요.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동그라미 본문에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든가 또는 시장원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다음 줄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2번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한다는 말 나왔죠. 이건 예외거든. 박스에 1번만 줄 치세요.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말 나왔죠. 얘는 여러분 지문 나오더라도 보세요. 시장운수가 위반한 이란 말 나오겠지. 그러니까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해도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리고 박스 밑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나요? 여기도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고 써주고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장관 혼자 딸랑 나와 있잖아요. 박스에 2번만 줄쳐요. 오늘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4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 장관. 참고로 여러분요 11월 12월 기초강의할 때 이거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했다고요? 아, 여러분은 진짜 안 하는 걸 했다고도 하고 11월 12월 기초강의 할 때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안 하고 바로 용도 지역으로 갔다니까요. 나중에 요거만 살짝 얘기하고 저거는 안 하고 하게 여러분들 뭐 다단계 하고 이러면 여러분 상대로 있잖아요. 다단계 사기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침대 하나 사면 200만 원에다가 뭐 식구들 달고 이렇게 하면 뭐 다이아몬드 만들어주고 루비 만들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잘 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사희비 종교 만들어가지고 믿습니까 해가지고 몸에 건부치 다 가져와라. 그럼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줄 것 같아요. 가죽 제품 가져와라. 샤넬백도 갖다 주고 막 다 갖다 줬는데 보니까 다 짝퉁이야. 애들 아빠가 짝퉁 사준 거지.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냐고 물어보면 근데 올해 얼마 몇 달 전에 왜 텔레비 뉴스 나올 때 박원순 시장하고 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를 통째로 싹 다 재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용산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집값 엄청 불지른 거 알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없던 걸로 하자? 얼마나 가벼운 말이냐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대권 주자의 반열에서 머리 졌다 그런 말 하거든요. 어떤 나중에 관훈 토론회라도 그건 나옵니다.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여자 장관 김현미 장관이 통째로 개발? 그거 지가 어떻게 해? 국토교통부 협의사항 아니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 시기에 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하냐. 그린벨트 해제고 나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뉴스에 한참 나왔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왜 그렇게 그린벨트 풀어서 그러면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을까? 법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지만 개특법에서 개별법이 있거든요. 30만이 안 될 때 지자체에다가 위임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싸우는 게 이 법에 따르기만 하면 무조건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변경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거든. 서울시에서는 감히 명함 못 내밀어요. 근데 위임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임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 뉴스 나오면 다 우리 공법 관계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협의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저 밑에 심의 동그라미 하세요. 결정할 때 결정 전에 관련 부처하고 뭐 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밑에 4번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단 말 있나요? 제목이 줄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걸 결정하거나 아주 가벼운 결정을 할 때, 변경할 때는 협의 심의를 안 해도 된다. 한 장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저 74페이지 중간쯤에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 있나요? 아, 진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 팔뚝에다가 문신으로 쓰고 다녀야 돼. 1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 아니죠? 다음 날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로 내는 게 완전 난거리예요. 저기 여러분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봐 봐요. 서울시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을 아까 3종 일반적으로 바꾸려면 서울시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한 거쳐요.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절차 중에 봐봐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민,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며요. 안을 짜서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한다며요. 이걸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가 지정되고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알고 있었냐 이 말이요. 하고 나오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주민들 의견 듣고 14세 열람케 하고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아까 얘기한 이런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겠지. 그러죠? 그런데 다니면서 어디가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인지 모르잖아요. 말뚝 박아가지고 줄 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용도가 지정 변경이 되면 법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2년 되는 날까지 500 내지 1500분의 1의 축척을 가지는 지도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형도라고 하는 게 그 일대 형태가 표시가 된 지도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13, 14, 15, 15의 1 들어가잖아요. 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또는 무슨 동 써주는 거야. 자, 무슨 동 몇 번지 그 땅 주인이 관심을 가지면 내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지번을 표시하고 지번이라고 그래요. 경계가 표시되고 전, 답, 전 이렇게 표시해요. 지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형도를 만들면 그 도면 속에 그 일대가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번에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지도상 오른쪽 이 부분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무슨 동 몇 번지 14번지 내 땅이 그린벨트에 포함됐네 안 됐네 알 수 있잖아. 이번에 결정된 4차선 도로는 이렇게 날 거야 라고 도면에 표시를 해주면 내 땅의 일부는 도로에 포함됐네 안 됐네 알 수 있지. 내 땅이 고도지구 포함된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2년 내 지형도 만들어서 표시해서 결정된 데는 고시해줘야 돼. 안 하지 다 결정되고 무효가 돼버려요.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자주 내던 게 몇 년 전에 딴 데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몇 년 내 안 하면 실효된다는 게 요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으로 가니까 존재는 해. 그러면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도에 표시해서 고시해야지.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서울시에서는 협의심의 거쳐서 3월 1일 날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 결정을 했어. 그리고 한 달 뒤 4월 1일 날 지도에다가 지형도 만들어서 표시해서 그 지형도면에 고시를 한 거야. 그럼 고도지구 지정의 효력은 3월 1일, 4월 1일. 도시군관리계획 행정 절차 끝났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가 되는 거야. 지도 만들어서 표시해서 고시 안 하면 절차 다 끝났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 효력은 없는 거야. 지형도면을 고시 한 날부터야. 듣고 있죠 지금?
그 시간이 4시간이더 금방 갔잖아요, 시간. 그러죠? 금방 후다닥 갔는데 뭐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 나머지 가만히 냅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와서 7번에 도시군관리계 정비 있나요? 재검토 봐봐요. 1번 특별시정 시장문수는 몇 년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있었죠? 있었어요? 5년마다? 지금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뇌 혈행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뇌피 약 좀 먹어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잎 다 말린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먹든지 해야지. 이 두 놈 다 5년마다 재검토. 여기도 있네. 여기 둘 다 5년마다 재검토 해야 돼요. 광역도 5년마다가 있죠. 그러지. 밥 먹어도 돼. 그러면 둘 다 5년마다 손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고 다 끝났어. 이제 30페이지로 가요. 30페이지. 왜 집에 가려고요? 뭐 집에 가면 뭐 좋다고 자꾸 집에 갈까? 자, 여러분 얘들 강론 배웠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잖아요. 저 밑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있죠? 자, 광역계획권 동그라미 하면 되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아까 만약 처음부터 이거 했으면 어려웠다니까. 지금 쉽잖아요. 오른쪽에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줄치고 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다음 줄 줄치해야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대잖아요. 다 아는 거네 이제. 그렇죠? 그 다음 밑에 5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박스의 내용 몇 개? 그러지. 6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왼쪽 하단으로 오면은 3번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중요합니다. 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 광역시군은 제외하고 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줄쳐요. 맨 끝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대잖아요. 왼쪽 하단 했는데 계속 오른쪽 걸 보고 있었으니 여러분 위에서 보면 안 보일 것 같지요? 다 보여요. 자, 좀 전에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왔죠?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를 말한다?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요거 두 개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콜? 이걸 배우고 하니까 용어 훨씬 쉽네. 그 다음 오른쪽에 6번이 용도, 지역, 7번이 지구, 8번이 구역. 그러면 다음 주에 야 배우고 하면 되겠네. 그잖아요. 자, 한 장 넘어가면 10번은 기반시설 나오죠. 와, 기반시설이 이게 또 박스에 있는 이건데 이건 또 껍데기만 있어. 1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3페이지 맨 밑에 기반시설의 종류라고 있나요? 기반시설은 50가지 넘는 이 많은 시설이 아니 앞으로 갈 거 없어요. 이 지금 박스 하단에 박스 나오잖아요. 교통시설부터 한 장 넘겨서 7번째 환경, 기초시설까지 7개 덩어리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왔으면 하죠? 올해 29회 시험에는 딴 걸 써먹었는데 28, 27, 26, 25 계속해서 여기서 하나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내냐고. 그러죠? 근데 공부하는 요령인데 그 중에 방제시설이라고 있나요? 하도 방제란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시험에 방제시설이 아닌 거 찾아라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제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막는 거 아니요? 거기 하천, 유수지, 저수지 동그라미 하고 세 놈만. 그 다음 옆에 방화가 뭐요? 불. 방풍은 바람. 방수는 물. 사방은 그러지. 모래가 언덕에 무너져 내리면 도로 덮치고 하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하는 거거든. 방조는 파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방제 시설이 아닌 것 찾아라 했는데 방조, 방화, 방풍을 다